청부살인 협동조합 김동식. 상상력이 너무나 뛰어난 김동식 작가님의 단편 소설집이다. 이 책은 20편의 단편 소설이 들어있다. 김동식 작가는 주로 짧은 이야기에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편 소설을 쓰는 작가로 유명하다. 이 책은 오디오 드라마 컨셉트의 소설들로 쓰여진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20편의 이야기들 중에서 몇 편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자. 왜 나를 살려뒀을까? 늦은 시간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온 홍해화는 현관에 들어서며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는다. 집에 들어와 거실에 불을 켜도 정전인지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어두운 집 안의 거무스름한 실루엣을 보며 겨우 안방으로 가서 불을 켜보았지만 역시 안방도 불이 켜지지 않는다. 안방에 놓인 의자에 남편이 앉아있는 실루엣이 보인다. 그런데 남편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불안한 홍해화는 천천히 남편의 옆으로 다가가서 확인한다.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이 죽어있음을 확인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때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더니 그녀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다음날 아침에 정신을 차린 그녀는 화장대 거울에 립스틱으로 써놓은 문장을 보았다. 내가 왜 널 살려뒀을까? 최근에 이 범인에 대해 다루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연쇄살인 사건으로 3건의 살인은 공통점이 있었다. 불이 꺼진 현장의 난도질한 패턴 그리고 특정 메시지를 남긴다는 점이었다. 그 특정 메시지는 바로 내가 왜 널 살려뒀을까? 라는 메시지였다. 방송에는 범죄 프로파일러가 출연해 범행에 대해 분석하여 설명해주고 있었다. 방송을 보고 홍해화는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었다. 도대체 왜 범인은 자신을 살려둔 것일까? 남편의 살해 사건으로 매일 경찰서를 들락거리던 홍해화는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말을 믿지 못했었지만 내연녀가 경찰서를 찾아와서 만난 후에야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경찰의 수사에 따라 죽은 사람들은 모두 외도 중이었음이 밝혀졌고, 여론은 범인이 그녀가 불쌍해서 살려둔 것으로 떠들어댔다. 경찰의 수사에 의해 결국 범인이 체포가 되고 그녀는 범인을 보기 위해 경찰서로 찾아갔다. 경찰은 특별히 그녀에게 범인과 대화를 나눌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범인에게 왜 자신을 살려두었냐고 물어보는데 범인은 그녀의 질문에 솔직한 고백을 했다. 사실 그는 살인 청부업자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특이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보통 그에게 살인을 청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죽여달라고 의뢰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범인은 의뢰를 한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 그래서 청부 대상들을 살려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누군가에게 살인을 청부한 사람을 오히려 살해하는 살인자라는 설정이 독특하고 기발하다. 김동식 작가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렇게 기발한 내용들이라 읽으면 재미가 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와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에 그들에 대한 평가를 섣부르게 내리고 있지는 않을까? 이 작품은 이런 점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작품이다. 김나무는 아르바이트 전단지를 보고 면접장에 찾아갔다. 커다란 책상 하나를 둔 응접실에 안내받아 앉은 김나무의 앞에 한 남자가 앉아서 아르바이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다. 남자는 30년간 살면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몇 번이나 경험했는지 물어보았다.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 아르바이트라 김나무는 대충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대학교 때의 친구를 이야기했다. 그러자 남자는 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억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다. 김나무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부터 남자에게 설명한다. 경찰관이셨던 아버지에 대해 김나무가 기억하는 것들을 말했다. 그리고 한복집을 하셨었던 할머니에 대해 기억나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만나 친해진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들은 남자는 약속한 50만 원이 든 봉투를 김나무에게 주면서 문제를 하나 냈다. 그가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세 사람은 지금 천국에 있을지 아니면 지옥에 있을지 맞추는 문제였다. 만약 맞춘다면 10억을 준다고 했다. 답변은 다음날까지 해달라고 했고 김나무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물어본다. 그런데 어머니는 뜻밖의 대답을 해주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워서 그녀가 마음 고생이 심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할머니가 예전에 한복집을 했던 시장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전 할머니를 아시는 사람들에게 할머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들에게 들은 바로는 할머니에겐 별다른 나쁜 행실은 없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대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예전에 죽은 그 대학교 친구에 대한 얘기도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애인의 몰카를 찍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의 그런 행동으로 그는 분명 지옥에 있을 거라 그는 확신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어제의 그 장소로 찾아가 남자에게 답을 얘기했다. 남자는 정답이라며 그에게 10억을 주었다. 그 돈으로 김나무는 종자돈으로 활용하여 큰 사업체를 키워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79세가 되어 죽은 그는 저승사자의 안내를 받아 따라가며 물어보았다.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인지. 그러자 저승자사는 기본적으로 죽으면 모두 천국행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행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천국과 지옥행을 결정하는 것은 저 아래 지상에서 담당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것처럼 돈을 받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천국행과 지옥행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대학교 친구를 지옥으로 보낸 것은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자신이었음을 깨닫는다. 애초에 천국과 지옥이란 것은 사람들이 상상한 것에 지나지 않을까? 이 책과 김동식 작가님의 다른 단편들에는 유난히 게임과 내기가 많이 등장한다. 악마가 나타나 뿌리치기 힘든 내기를 제안하고 매혹적인 제안에 우리의 숨겨진 욕망은 여과없이 분출된다. 몇 층을 누르실 겁니까? 낯선 빌딩 앞에 선 홍혜화는 스마트폰의 문자 메시지를 들여다보았다. 설문 참여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으니 정확한 시간에 방문해 달라는 메시지였다. 그녀는 그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깔끔한 노신사가 웃는 얼굴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그녀에게 노신사가 설문에 참여해 준 것이 맞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노인은 그녀에게 그 덕분에 그녀가 엘리베이터 게임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버튼의 숫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임으로 노인이 하는 질문에 해당하는 숫자를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이동하는 게임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질문들이라고 했다. 숫자 1층에 1000만 원이 해당되므로 10층 버튼을 누르면 1억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노인은 품에서 봉투들을 꺼내고 질문을 고르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홍혜화는 봉투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봉투 안에 든 질문을 노인이 묻는다. 질문은 사랑하는 그 사람 김나무의 손가락을 몇 개를 부러뜨릴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홍혜화는 10층 버튼을 눌렀다. 사랑하는 남편의 손가락 10개를 부러뜨리는 것을 선택한 그녀에게 노인은 1억의 돈뭉치를 건넸다. 그녀가 남편의 손가락을 10개 모두 부러뜨리라고 한 것은 어제 그녀가 집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벌거벗고 뒹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이고 싶었다. 엘리베이터는 그녀가 누른 10층으로 이동했다. 10층에 멈춰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문 앞에는 커다란 TV 화면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화면이 켜지고 화면에서는 의자에 묶인 남편 김나무의 손가락을 검은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남자들이 순서대로 부러뜨리는 장면이 나왔다. 10개의 손가락을 모두 부러뜨리자 화면은 꺼졌다. 노인은 봉투 더미를 내밀고 그녀에게 계속 질문을 고르라고 했다. 그녀가 고른 봉투에 들어있던 질문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몇 명의 사람이 때릴지를 고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노인은 직원이 현재 12명 뿐이라는 힌트를 주었다. 홍혜화는 12층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바로 12층으로 올라갔고 열린 문 앞에는 역시 같은 TV가 놓여 있었다. 화면이 켜지고 화면 속에서 남편이 12명의 남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나왔다. 한참을 폭행을 당한 후 화면이 꺼지고 노인은 그녀에게 1억 2천만 원을 건넸다. 그리고 다시 봉투 더미를 내밀고 게임을 이어가자고 했다. 다음으로 그녀가 고른 봉투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치아를 몇 개를 뽑을 것인지 고르라는 질문이 들어있었다. 이 질문에 홍혜화는 바로 24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바로 24층으로 향했고 잠시 후 문이 열린 곳엔 남편의 치아를 강제로 뽑는 장면이 TV에 나오고 있었다. 24개를 모두 뽑은 후에야 화면이 꺼졌다. 게임을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노인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준다. 사실 그녀가 게임을 하기 전에 그녀의 남편이 먼저 게임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첫 번째 질문에서 바로 지하 1층 버튼을 눌렀다고 했다. 처음에 노인이 해준 말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본인이 감당하려면 지하 1층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했는데 남편은 첫 번째 질문부터 지하 1층 버튼을 눌렀다는 것이었다. 이 얘기를 듣고 홍혜화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주저앉은 그녀의 얼굴에 노인은 남은 봉투를 내밀며 게임을 계속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 무서운 게임이나 내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흥미진진하고 영화를 보는 듯한 박진감이 넘치는 이야기들이다. 단편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책이다.